네, 이 수검표가 절차가 도입됐습니다. 뭐 부정선거 의혹도 지난 선거 때 상당히 좀 일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일일이 좀 수검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. 그러면 현 정부로 바뀌면서 선관위에서 부실 관리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정영진 변호사님 이 개표함을 보관하는 곳에 CCTV 영상을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의 절차가 추가돼서 많은 그런 이 국민들 사이에서의 의구심과 의혹들이 좀 많이 해소된 측면이 있거든요. 네네. 수검표 절차라는 것은 일일이 손으로 확인을 해본다는 거죠, 사람들이. 전 적극 찬성합니다. 예. 왜냐하면 이 투표는요,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편한 걸 찾으면 안 돼요. 그렇죠.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더 궁금하더라도 정확한 게 중요한 거고, 그다음에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당락이 되는 거에 따라서 국회의원 당선되면 뭐가 되고 떨어지면 뭐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건 개인의 문제인 거고,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당이 몇 석을 갖느냐가 우리나라 앞으로 4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국정이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, 입법권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일이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시간이 뭐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걸린다고 할지라도, 물론 그렇게까지는 걸리지 않겠지만 그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, 이번에 그렇게 이번에 수검표를 하는 바람에 절차가 하나가 더 늘어났거든요.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나올까요? 관련된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함께 보시죠. 지역구 개표 결과 최종 결과가 내일 새벽 2시 전후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고요. 비례대표 결과는 내일 아침에 뚜렷하게 된다라는 겁니다. 결국 최종 투표 결과는 저희 내일 김진애 도지구쇼가 또 특집 생방송 2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궁금하십니까? 내일 김진애 도지구쇼 특집 2시간 생방송. 오늘 지금 저희 3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 2시간 생방송에서 전국의 투표 결과, 최종 결과, 비례 최종 결과까지 저희가 도지구쇼에서 모두 다 전해드리겠습니다. 투표소 확인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. 내가 어디 가서 투표해야 될지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함께 보시죠.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하시면 바로 투표소가 나온다고 합니다. 참 편리한 세상.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. 신분을 확인하셔야 되니까.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캡처나 저장된 이미지는 안 된다라는 것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앞서 이제 부산 수영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이 박빙 지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지역이 있습니다. 광주 광산을 지역을 좀 꼽아야 될 것 같아요. 조기현 변호사님. 지금 민주당의 민영배 후보, 그다음에 그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후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. 광주 광산을.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 좀 위축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. 그렇죠. 이낙연 대표가 이제 출마해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가 사실 제3당으로서 새로운 미래의 향후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텐데,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경력이라든가 영향력, 또 지금 야권 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고려하고 또 호남 출신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결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과정상에서 사실 새로운 미래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문제는 사실은 다른 외부적 요인에서 찾을 수가 없죠. 이낙연 대표가 3당으로서 민주당을 대체하거나 대안하겠다는 어떤 그 3당으로서의 어떤 위상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최종 투표 결과 이 지금 상황을 뒤엎고 당선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득표율에 따라서는 어떤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새로운 미래가 물론 세종시에 또 김종민 의원까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당으로서 의미 있는 결과는 선거 결과로서는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이후에 이낙연 대표 개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 이런 부분들도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가 하면 김영주 의원님, 네. 경기 화성을
지역도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. 민주당 쪽에서는 공영훈 후보가 우세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개혁신당 어제 천하람 선대위원장 발표로는 이른바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에 이준석 후보와 공영훈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접전 양상으로 딱 붙었다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. 양당이 보고 있는 게 좀 다릅니다.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도 이 지역에서 지금 뛰고 있고요.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은 양강 구도인 것 같습니다. 한정민 후보한테 약간 미안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처음에는 공영훈 후보가 좀 상당히 거리를 두고 앞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의 어떤 재산성의 문제, 상속의 문제, 다른 악재들이 일반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의 그 젊은 층을 이미 소구해서 저적이 굉장히 젊은 층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? 이준석 후보가 어떤 지역구를 선정을 잘했다는 것, 그다음에 부모들이 상당히 유세를 잘했다고 해요. 들어오셔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원 유세가 유효했다.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무박 지원 유세, 철야 유세 자체가 상당히 말하자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자기 당의 얘기로는 충분히 근접해서 지역구 한석을 얻을 수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이제 어차피 자기 당의 어떤 주장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. 그래서 한정민 후보도 사실 삼성전자 또 공학도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서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. 그렇게 봅니다. 예. 자, 주요 접전 지역까지 골고루 살펴봤습니다. 저희 채널 A에서는요, 이번 전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접전 지역의 예측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 채널 A 개표 방송 나의 선택 2024 개표 방송에서 전격 공개합니다. 저희들은 일단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